비정상이 하나씩 바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호처 본부장급 5명 대기 발령시켰다고 어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야기하면서도 그 밑에 부역했던 사람들 이자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자, 일단 그 부장급, 과장급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본부장 5명 이외에 네. 지금 경호처에서는 3급 부장, 4급 과장 등 주요 보직자 20명을 동시에 전보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호처에서 밝힌 게 뭐냐면은 예. 이 인사에 대해서 체포 방해 등 위법 행위에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은 갈아치우기 위한 조치다. 조직 쇄신 차원이라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속할 것이다. 욕 안 먹는다고 알려드려. 욕 안 먹어요. 욕 안 먹어.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멋있다. 네, 이거죠. 멋있어. 이렇게 해야지. 이게 효능감이야. 자, 그렇게 시원합니다. 이제 깔끔하게,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조금 김건희 묻은 애들은 아, 다 그럼. 쏙하내겠다는 거야. 예. 맞아. 자,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은 그렇다 치고 그 군인들도 있었거든요. 군부대들도 네. 체포영장 집행에 네. 방해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경호처에서 그 당시에 집행 막아달라고 협조 요청 보냈고 협조한 경호부대가 있습니다. 그 33 군사 경호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장, 예. 55 경비 단장, 그리고 군 경호부대 통제하는 군사 관리관 네. 요 3명을 파견 해제. 너네 나가라. 파견 와. 해제. 그래서 갈렸습니다. 근데 갈렸어 이미? 파견 해제는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냥 그 도망가라. 일단은 원대로 쫓아내는 보내는 게 중요하니까. 쫓아내는 거죠. 일단은. 예. 야, 하나씩 하나씩 된다. 파견 해제. 파견 하나씩 해제. 썩은 이들이 다 뽑혀 나갑니다. 예. 시원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 깔끔합니다. 경호 관련해서는 깔끔하게 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번 정부가 얼마나 못했으면 정상화 되는데 이렇게 기뻐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없는 일입니다. 네. 효능감이 있으니까. 네, 효능감. 네, 요새 이 맛에 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진짜 세상이 변했다는 걸 난 여기에서 지금 가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임기 초반이었던 2022년 10월 29일 서울 도심에서 159명이 사망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요, 단 한 번도 유족을 만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단 한 번도. 네. 그리고 애도도 제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진짜 나는 진짜 악마를 본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진상 규명은 물론 보상에 대해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대조차 못하죠. 당연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파면됐을 때 펑펑 맞아, 오열합니다. 오열. 그때 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모습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냥 윤석열 파면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드셨 네, 그냥 파면됐다고 해갖고 해결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죠. 네. 그럼 변화가 있어야죠. 변화가 있습니다. 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무려 2년 7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년 7개월. 바로 바뀌잖아. 와. 바로. 진짜 빠르게. 바로. 이렇게 한다고 보고 싶었던 얼굴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걸로 박수 친다는 것도 너무 속상해 나는. 진짜.
근데 바로 바뀌잖아. 네. 아유. 저번에 저 3사가 있었을 때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행위를 보면 이 사람들이 국민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구나. 맞습니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저렇게 하는 걸 보고 다시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대통령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네.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네. 또 너무 감사하죠. 네, 저는 아까 저 영상을 보면서 탄핵 인용됐을 때 저 유족분들이 막 오열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맺혔던 한 네. 그게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그 장면이라 참 마음이 너무 아픈데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대통령 다음이 무엇인가를 지난 3년 동안 내내 물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가장 저렇게 적극적으로 저기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가 위로죠. 국민들께 되고 네. 실질적인 지원도 이제 네. 바로 좀 들어가게 돼서 좀 안심이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이 진상 규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속도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 다들 기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다뤘기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맞아. 이 사달이 났던 것 아니냐. 우리가 그걸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치고 올라가다 보면 한동훈 만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 치고 올라가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 만납니다. 예. 그 점은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완벽하게 캐내야 돼. 맞습니다. 진짜. 예. 와. 그리고 저기 주무장관이 이상민이에요. 네, 이상민. 그 이후로도 계속 자리 지키고 그러니까요. 윤석열이가 중앙부 이상민 후배. 등 두들겨 줬어요 그때. 그러니까요. 행안부 장관이 예. 재난안전의 총괄 컨트롤 타워기 때문에 네. 이상민 장관도 저는 뭐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요새 그 국무회의 장면만 보면 그렇게 웃음이 나요. 오늘 또 그 죽음의 국무회의가 또 열렸어 또. 네, 두 번째인가요, 이번이? 두 번째야 또 번째. 열렸어. 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솔직히 죽을 마실 겁니다. 왜냐면 윤석열 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 없잖아. 아니 진짜 없잖아. 예. 40분. 안건 하나에 10초. 안건 하나에 10초. 야, 근데 진짜. 이재명 대통령은 사표까지 반려시켰잖아. 예. 그리고 앉혀놓고 이 사람들이 죽을 맛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아. 아니 진짜.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놀리려고 그런 건 아니야. 아, 그럼요. 그런 건 아니야. 예. 지금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죽겠지 하는 건 아는 것 같아. 근데 참교육은 하는 거다. 이게 K 국무회의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아는 이렇게 것 하는 같아. 거다라는 걸 예.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냥 뭐 혼자서 그렇게 느꼈는데 여러분도 같이 한번 느껴보자고요. 네. 꿀맛 나는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네, 우리 총리 권한대행님을 포함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요새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꽤 있을 텐데 오늘 진행은 공식 의결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고 저번에 남아있던 현안 토론도 좀 맞아야 되는데 시간이 제발 좀 풀어줘. 그래서 11시 반 정도부터 한 12시 반 정도까지 잠시 휴지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1시부터 하면 좋겠는데 시간도 여러분도 바쁘실 테니까 그냥 12시 반부터 아, 약 올리십니까? 여기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게 아마 여러분도 힘드실 것 같아요. 아유, 또 김밥이네 오늘. 아침 먹고 올 걸. 제발 좀 풀어줘. 제발 풀어달라고. 저는 저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 게 국가를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저 국무위원 중에 내란 특검 이제 받아야 될 분도 계시잖아요. 네. 여기도 감옥이다 하면은 나 그냥 수사 받으러 가겠다. 전하는 분도 일부 나오지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진짜 오래 할 요량인가 봐요. 집에 못 가요. 예, 근데 실제로 또 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저 국무회의에서 야, 그 이상하다는 법무부 인사검증단. 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갑자기 만들어갖고 여기서 인사검증해갖고 다 실패했었잖아. 아, 그렇죠. 네. 요거 이제 국무회의에서 없앤다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그 대통령령 개정안이 2개 오늘 올라간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윤석열은 민정수석 없애고 이제 법무부로 인사검증을 옮겼었잖아요. 예. 그거를 법무부 인사검증단 폐지. 아, 이거 잘했다. 그리고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옛날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그렇죠. 또 경찰 공적 라인으로 맡기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간다는 거. 그러니까 원상 복귀예요. 그렇습니다. 네, 법무부가 못했잖아요. 얼마나 아유.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까? 전부 다
실패했어. 맞아요. 검증에 다 실패했어. 그때 한동훈이 했죠. 한동훈이가 이거 인사검증 맞아. 시스템 배운다고 미국인 걸 하잖아. 맞아. 배운다고. 배운다고. 갔다 왔어. 뭐만 하면 한동훈 나온다. 한동훈. 가망했지 뭐. 한동훈 지금 그 새우깡 먹을 때 아닙니다. 요거 이제 다 정상화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의원님을 모신 이유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국회를 통과한 꿈에 그리던 특검법,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이거 앞에 이 특검에 대해서 다 반대했던 국무위원 앉혀놓고 그러니까 레전드야. 이거 특검 통과시켜야겠죠? 당연하죠. 이 특검 통과시켜야 됩니다. 내란 중심. 의견 한 명씩 얘기해 보세요. 이게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잖아요. 예. 나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싶다고. 궁금해. 보고 싶다고 나 이 장면을. 너무 궁금하다 이거는. 근데 잔인하다 잔인해. 이거 의결됐지? 의결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의결됐어요. 다 반대했던 애들 앉아 있는 거거든. 전 여기서 효능감이 제일 좋아요. 여기서. 뭐라고 했을까? 김건희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대통령님 빨리 공부하시죠.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건 좀 진짜 영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보고 싶다. 남겨놔야 이거. 돼. 남겨놔야 되는데. 영상이 없네 진짜. 요거 좀 아쉽습니다. 자, 요거 좀 질문할까 합니다. 예. 이제 그 120명의 파견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사실 한꺼번에 120명의 파견 검사를 받다 보면 그 가운데 좀 불순 세력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검사를 써야 되니까. 네. 불러야 되는데. 이거 잘 선별할 수 있을까요? 일단 120명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법상에 이제 그게 최대한 그러니까 60명 이하, 40명 이하, 20명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풀로 채우는 거냐 여부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부가 상의해서 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면 또 검사부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그 선발 인원이 또 나올 거고요. 아마 그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저기 의견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만 수사의 어떤 방향성은 특검하고 특별검사부가 전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무에 거기 오는 검사들은 아무래도 검증된 사람이 오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거고요. 네. 지금 추천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네. 검사들은 또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도 이제 저희들은 좀 추천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 보셨죠? 김기표 의원이 주로 저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해 충돌입니다. 자, 이해 충돌입니다. 저는 국민만 보고 이분이 국민이세요. 국민만 바라보고 늘 좋았다. 국민을 바라보고 저는 국민만 보고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의원님. 예. 그러면 일단 세 개 특검에 대해서 특검, 그러니까 특별검사 한 명은 결국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추천은 또 국회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추천은 누가 해요? 지금 추천은 왜냐하면은 이따가 나오실 박지원 의원님이 추천하는 건 저는 조금 저하는 느낌이 있어요. 박영수 추천하셨던 분이거든요. 박영수. 아마 박영수 추천하셨다고. 박영수. 박지원 의원님도 추천하실 거고 아마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보고 계신데. 근데 수사 당에서 잘했잖아요. 당에서 이제 원내 지도부가 협의해서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러분이 검사 출신도 있고 판사 출신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후보로 올라와 있다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공포가 되면 며칠 내에 와. 추천될 준비는 다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와, 네. 이제 이거 시작돼.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지난번에 와.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을 다 거부권 행사한 게 너무 다행이지 너무 않습니까? 다행이야. 그때 우리가 다 양보해가지고 맞아. 사실 네. 그때 추천권 주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영희 씨가 얼마나 짜증 어리 냈었어. 어리 그때 대법원장한테 추천권 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때. 조이대한테 갈 뻔했어. 진짜 큰일 뻔했어. 천만 조이대한테 갈 뻔했다고. 우리가 살린 거야. 아니 근데 영희 씨가 진짜 짜증 많이 냈었거든. 그리고 실제 와. 그때보다도 더 강화된 지금 네, 특검 훨씬 더 법안이 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규모도 크고. 규모도 네. 크고 네. 내용도 좀 수사 대상도 넓어진 아.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네, 너무 잘 생각하고 됐어요. 있습니다. 너무 잘 됐어. 예. 조이대가 추천할 뻔했다고. 너무 끔찍하지. 진짜 나는 아찔합니다. 너무 잘 됐다. 그러니까 마치 대법원장이 세상에 가장 객관적인 기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었는데 이번에 예. 완전히 경험했잖아요. 맞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야.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아. 대한변협도요. 그러니까 대법원장도 그랬지만 변협도 그렇게 고민된다. 공정하게 하지 네. 않는다는 인식을 저도 변호사지만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중립을 가장해서 누가 한다고 해서 꼭 좋은 사람이 오는 건 맞습니다. 아니다. 그 네. 부분을 좀 우리가 이번에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여나고 조이대가 김계리 추천해서 봐라. 특검 끔찍하잖아. 말이라도 하지 마. 진짜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 국힘의 똥꼬집이 이렇게 또 도움이 되긴 하네요. 네. 예.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너무 다행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면밀히 국회 차원에서 다 이렇게 살피고 검토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와, 드디어 특검이 출범한다 생각하니까 와, 진짜 짜릿짜릿합니다. 자, 그리고 장 차관 인사를 국민 추천을 통해서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저는 이런 거는 또 처음 봅니다. 네, 네. 아, 잠깐 좀 브리핑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게 진짜 수결. 파격입니다. 대박이다. 이게 진짜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이건 진짜 파격인데 예. 추천 방법은 뭐예요? 이 매불쇼 댓글에 남겨서 될 일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이 방법 뭐야 방법? 정리되어 있는 포스터가 있어서 이거 보시면서 추천 방법 설명드리면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추천하실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재명 대통령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 야. 혹은 인스타그램 혹은 X 응? 이 계정에 쪽지를 보내서 추천하는 야, 방법. 진짜로? 그리고 이메일로 추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openchoice@korea.kr로 추천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포스터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QR 코드 있잖아요. 있네요. 예. 저거 찍어도 바로 추천하실 수가 있는데 추천 참여하기 누르시면은 제가 들어가 보니까 네. 나를 추천합니다 칸도 있어요. 혹시 여기 노영이! 노영이! 요 나를 추천합니다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네. 다른 사람 추천하는 것도 있고. 요 추천 형태에 맞춰가지고 양식에 맞게 추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파격이다. 내가 볼 때 노영이 최진봉 들어갑니다. 네. 노영이 최진봉 100%입니다. 네, 요건 100%라고 봐야죠. 네. 이거 만약에 진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건 정말 파격인데. 파격적이죠, 진짜. 맞아요. 처음 봅니다. 와.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 이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 대표하실 때도 당원과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소통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일환으로 된 것 같고요. 예. 요새 SNS나 이런 인터넷 발달해서 이런 것을 해도 훨씬 더 좋은 하면 훨씬 더 좋은 인물들을 찾을 수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더 신뢰가 가는 게 예. 원래 그동안에도 당의 체질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주권이라고 해서 이제 당원들한테 그 권한을 돌려준 경험 때문에 이제 국민 주권으로 이제 행정부의 요직을 가지고 이제 국민 추천제를 하는 건데 예. 이제 이렇게 되면 투명해지겠죠. 외부 개방이 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 추천하는 거고 또 유능함이 저는 깔려 있다고 보는 게 보통은 내각에 유능한 사람들 들이기가 힘든 게 더 자기보다 잘하고 클까봐 이제 권력선에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더 들어와 봐라. 예. 경쟁 경쟁하자라는 뜻도 있는 것 같고 또 외부 개방을 하게 되면 이거 검증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검증 기능이 더 강화될 그렇긴 가능성이 하겠네요. 높습니다. 그럼 저는 예. 국민을 위한 내각을 만들기에 아주 좋은 제도고 좀 지속 가능하게 이걸 잘 정착시켜 예.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신다고 지금 화 많이 나 있으니까 예. 요것만 다루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정권이 바뀌니까요. 이제야 그 빠르게 수사가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네. 바로 2024년 7월에 고발당한 카드. 이진숙 사건. 진숙. 이게 이제서야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예. 자, 일단 이진숙의 의혹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자면 그렇지. 이진숙이 2015년부터 2018년 요때 대전 MBC 사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법인카드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최고급 호텔, 아. 레스토랑 그리고 그리고 뭐 골프장 막 요런 데서 써가지고 야 그거 왜 빼? 달랄한 주점. 달란 주점 그거 빼면 안 되지. 달랄한 주점이 달랄한 있었고요. 주점. 그리고 사장 퇴임하는 날에도 빵! 그놈의 빵 97만 원어치 결제하고 네. 요런 거 있었는데요. 그리고 법인카드인데 자기 집 주변에서 쓴 게 그렇죠. 1,600만 원. 그래서 경찰이 지금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서야. 카드 와. 쓴 데도. 근데 이제 들어가면 있을까? 이거 좀 걱정이긴 한데. 이제서야. 그래도 하나씩 그래도 그래. 나와, 그래도 나와요. 그러니까 나와요? 이제 네, 세상이 나와요. 정상화되는 하나씩 돼, 정상화되고 하나씩.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아직도 이자가 지금 방통위원장이야. 국무회의 앉아 혼자 남았어. 거기 오늘도 앉아 있더라고.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구속돼
되는 게 편해. 일감을 몰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일 더 시켜서. 오늘 점심은 국무회의 중간에 소금빵 이런 거는 빵 먹여야 돼. 네.